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진행의 아나운서 김은진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오랜 시간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겨 도로를 넓히고 관광지를 조성하고 병원을 키우고 집을 짓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겠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자체의 희망이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송에서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운영 방안과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함께의 힘을 믿으며 300만 도민과 특별자치도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간,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오늘 소개할 지자체는 강원과 충청을 잇는 내륙의 관문이자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영월군입니다. 네, 생방송 쉐리 투게더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실 출연자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군민들의 든든한 수장이죠. 최명서 영월군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현안의 전망과 대안을 탁월하게 제시해줄 강원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원학입니다. 네. 자,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최명서 군수님 그리고 이원학 실장님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영월군에서 민선 8기 군정 목표로 살기 좋은 미래 영월 100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 극복을 현안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광과 의료, 정주 여건을 갖춘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영월의 미래는을 주제로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군수님, 민선 7기에 이어서 재선에 성공해서 민선 8기 수장으로서 역할하고 계신데요. 취임 1년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 지난 1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이제 민선 7기 4년간의 성과를 이제 평가로 받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이 돼서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이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선 7기 4년 동안 준비해 왔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또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천영월 고속도로 상당히 실시 설계 중에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태백선에 고속열차 도입하는 문제도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어서 이제 8월 정도에 처음으로 시범 운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지난해 우리 영월이 문화도시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례산 명소화 사업 이런 것들이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에 또 반영이 돼서 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청년 정책도 이제 실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원학 실장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텐데 영월군 현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월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책들, 관광 인프라 확대 같은 것들이 이제 영월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 함께 논의하고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 고속도로, 철도의 SOC 확충망 전략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영월 군민들은 군 행정과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람은 무엇인지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월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영월에 큰 병원이라고는 의료원 한 개밖에 없고 소아과 의료원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전문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밖으로 다 나가게 돼요. 일단 급하면 저기 의료원 응급실로 가긴 하는데 의료원으로 가도 좀 다양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게 오고 가고가 안 돼. 조금 편한 통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와서 좀 즐기면서 볼거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공공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면은 공공기가 좀 필요하고 여가 활동 즐길 만한 여건이 좀 많이 안 되고 아무래도 너무 어르신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좀 즐길 만한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스쿨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차 세워져 있는데 중간으로 지나가고 이쪽은 아예 지금 횡단보도도 없어서 아이들도 다 어른들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안전과 그리고 저희의 이제 조금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떠나. 영월에 자랑이 있으신가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자연 환경도 예쁘고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별마루 소문대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래프팅 전병하고 칡국수라든가 뭐 막국수. 문화가 충만한 강원도 영월군입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조금 더 발전을 조금 더 하면 관광객들이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관광시설을 좀 연계해서 하루 뭐 이틀 놀 수 있게 그렇게 연계를 좀 해줬으면. 소아과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뭐 저희 청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보다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월 군민들의 목소리를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군수님께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었는데 군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군에서 아직 그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선 8기 영월군은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처해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면과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최초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군에서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원받은 기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기금으로 어떤 사업들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가 됩니다. 이제 그 군에서 직접 그 배정받아 추진하는 기초개정 사업이 있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광역기능으로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초개정으로 6개 사업에 140억, 또 광역개정으로 2개 사업에 136억, 그래서 전체 8개 사업에 276억 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개정 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또 청년 창업 상상 허브, 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행복고도 799 비파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복내산 명소화 사업, 또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또 목재 친화 도시 이런 것들이 기초개정 사업이고요. 광역개정 사업으로는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 사업, 또 강원 남부 디지털 요양병원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응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군에서 목표로 한 모금액이 시행 첫 해인 올해는 6억 원이고 향후에 5년간 60억 원이 목표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기부를 통해서 지역과 인연을 맺은 이들을 지역의 또 다른 주민인 관계인구 혹은 생활인구로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 고향사랑 기부제 실행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군이든지 거의 비슷한 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어제 날짜로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1억 원이 넘어섰고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네. 영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출향민이랄지 또 영월과 연고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협조 속에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그 생활 관계 인구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 인구를 위한 생활 인구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법적으로 생활 인구 도입도 이번에 같이 됐는데 생활 인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농촌 유학 문제랄지 워케이션이랄지 또 이제 드론 테스트 베드를 이용한 전국의 공무원들 드론 교육 과정이랄지 드론 회사에서 와서 영월에서 새로운 드론 산업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기능들. 그래서 영월과 연고를 맺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원하 실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부터 첫 시행이 되는데 잘 되면은 지역 소멸을 막는 어떤 대응책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은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서서 추진됐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2만 명의 북해도의 작은 도시에서 1,400억 정도의 그 기부금을 1년 동안 모은 사례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답례품으로 우리가 30%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답례품을 만드는 또 가공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 지역과 연계된 또 정주 인구로도 연계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고향사랑 기부제 생활인구의 확대는 아마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통 확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도입을 건의한 태백선 준고속 열차 EMU 150 영월을 경유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영월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좁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해지겠죠.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될 텐데 거기다가 동서 여서축 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제천 영월 구간 그리고 영월 삼척 구간 동시 개통은 강원 남부권 주민의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통되면은 이제 4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원수님, 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영월 시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교통망 확충은 이제 강원 남부권의 아주 오래된 수건입니다. 예. 굳이 뭐 수도권과 연계보다는 지금 한반도의 바둑판처럼 이어져야 할 그 교통망에서 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천에서 삼척 구간입니다. 다행히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가 2020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했고 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이제 실시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올해 이제 영월 삼척 간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영월 삼척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 진행을 빨리 해서 그 두 사업이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때 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또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는 중앙선까지 이어져 오던 고속열차가 제천서부터 태백으로 들어가는 태백선이 예. 고속열화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량리에서 제천, 영월, 사북,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태백선에 처음으로 EMU 150 도입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대까지 거의 이제 협상 단계에 있는데 한 편성을 하는데 영월에서 아침 9시 무렵에 이제 청량리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2시간 10분 정도 돼 들어가는데 이제 1시간 40분대로 한 3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영월에 관심을 가진 분들, 기업을 하고 싶다거나 영월에서 뭘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월군의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군민 인터뷰에서도 관광시설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야외 정원 도시는 군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 계획을 갖고 추진하십니까? 수도권 야외 정원이라고 하는 건
영월이 그만큼 이제 경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들도 많고 예. 또 강도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원들을 정말 정원답게 잘 갖고 와서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영월에 와서 힐링하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영월읍을 중심으로 영월의 관광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릉이랄지 청룡포랄지 고시구리랄지 별마루 천문대랄지 이런 것들이 영월읍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영월읍에 그 재해 예방 시설로 만들어 놓은 저류지가라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저류지가 단순히 물 담는 곳이 아니라 물을 안 담는 부분은 아주 정말 정원답게 가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내년 정도에 이제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영월을 찾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목표로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순수하게 영월을 타켓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그런 이제 관광지 인프라 뭐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야외 정원 영월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 하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예. 관광 사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6년까지 복례산 정상 일부 일원에 스카이워크와 전망대를 갖춘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산 정상으로 가는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4계절 관광지로 꾸밀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민선 8기 핵심 공약입니다. 복례산 명소화 사업 어떻게 꾸며질 예정인지요? 복례산 명소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민선 7기에서 예. 주민들하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월읍을 중심으로 영월의 주요 관광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영월의 중심부에 복례산에 천문대가 있어가지고 예. 천문대에 뭐 그 복례산 정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연 20만 정도가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겨울이라든가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모노레일을 지금 이제 설계 다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설계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올해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일부 그 모노레일 열차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례산 정상에는 전망대라고 해서 그냥 뭐 단순한 철골 구조물을 앉혀서 높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뮤지엄 기능을 갖춘 아주 전국 최고의 전망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례산 정상에 트리하우스랄지 트리탑이랄지 뭐 별밤 정원이랄지 이런 걸 다양하게 조성하면서 영월 지역의 관광 자원하고 연결하면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체류 시간을 늘린다. 예. 그런 쪽에 그래서 영월에 와서 최소한 1박은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복례산 그 명소화 사업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이제 올해 중에 착공은 다 되고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반영까지 되고 예산 확보도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 무렵엔 완전 내년 가을 정도에는 준공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역시 관광사업 관련돼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영월이 체류형 관광,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가 되는 게 주요 목표가 될 텐데요. 강원 남부 대표 관광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군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관광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별마루 천문대라고 불리는 그 복례산의 개발, 그다음에 뭐 그 정원 관련된 것들, 기존의 이제 장릉이라든지 청룡포 같은 그런 시설들도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더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요새는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월도 대표적으로 예밀에 있는 그런 와인 관련된 부분들, 뭐 젊은달 와이파크라든지 이런 곳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영월 한 달 살기, 핫한 영월 먼저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예. 프로그램 콘텐츠들, 그다음에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에서의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한다면 영월이 진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 민선 7기부터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핵심 정책인 청년이 정착하기 살기 좋은 영월.
이른바 청정 영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맞춤형 청년 정책 실현되고 있는 현장 가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도권 인구 편중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이 해답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영월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영월이란 뜻의 청정 영월 프로젝트는 군이 지난 2021년 전담 조직인 청년사업단을 만들고 청년 지원 공간인 청정지대를 꾸미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정지대라는 곳은 영월 지역 청년들이 취업, 창업, 주거, 문화, 일자리까지 5개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는 그 조직의 그 공간입니다. 현재 청정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 스쿨은 사업 기획부터 제안서 작성 등의 창업 실무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 전에 교육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5명의 교육생이 8주간의 비즈니스 스쿨을 이수하고 수료했는데요. 수료식을 맞아 영월군은 청년 정책의 주체인 청년의 생각과 고민을 현장에서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지역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영월군은 비즈니스 스쿨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메이커스를 비롯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 메이커스는 16호점을 돌파했고 창업 지원을 통해 현재 77개의 청년 사업장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은 청년 메이커스 2호점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인 양조장입니다.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시설을 지었을 때 여건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첫 번째가 됐겠죠. 이곳은 서울에서 영월로 이주한 귀촌 청년이 운영하는 화실입니다. 영월군이 운영하는 레지던스인 영월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월에서 2달간 창업 교육을 받아 그 인연으로 영월의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짓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1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돼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한 110세대가량 청년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일과 후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지역에는 활기를 찾아주는 영월만의 청년 정책 브랜드인 청정 영월 프로젝트를 통해 영월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영월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지만 청년 활성화 정책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모범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VCR에도 소개가 됐지만은 청년 사업단까지 발족을 해서 문화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열린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죠. 군에서는 2018년부터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청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지요? 좀 전에 이제 소개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민선 7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청년이 희망이다. 이런 슬로건 내걸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만들자. 청정 영월.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군청에 청사를 마련하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카페 분위기의 사무실을 시내 한복판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고 거기에 정말 젊은 청년들로 조직된 청년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그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 정책은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로
연결시켜주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제휴해서 넥스트 로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시골로 보내가지고 시골에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정책들, 뭐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계속 해가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통계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무적인 생각을 하는 게 6월 19일 날 이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2년 하반기 청년 고용률이 민선 7기가 시작되던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이 28.7%였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청년 고용률이 42%, 그래서 13.3%가 증가했고 고용 전체 고용률도 2018년 66.1%에서 69.1%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도 사망대 출생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늘어나는 거를 전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300명 더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반기까지 그런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던 것이 감소폭이 100명대로 둔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 아주 열심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효과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 네트워크하고 청년 인재 육성 강화를 위해서 영월 창업허브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영월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원학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이제 귀촌한 젊은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인정받고 있고 중앙 무대에서 활동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지금 와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 뭐 로컬 청년 빵집 이런 것만 해도 3년 동안 10개소가 창업이 되고 또 로컬 서점, 로컬 카페, 로컬 음식점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또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효과적이다. 21년부터 우리가 총 77개 팀이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문화, 이게 이제 청년들의 문화가 없으면 청년들이 떠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그래서 그걸 문화도시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내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선정된 가장 큰 배경은 이런 젊은 청년들의 힘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학 실장님, 청년들이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비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 소멸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대부분들 수도권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역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오고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직주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에서 조금만 더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인구 감소라든지 젊은층이 가장 심각하게 유출됐던 폐광 지역에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영월군의 노력, 군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까지 알아보고 왔고요. 영월군이 남부의 거점 도시답게 군에서 살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별총총마을하고 덕포지구, 또 주천지구도 있고요. 세 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전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군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되는 사업들인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은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영리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무개라고 이제 그쪽 지역을 해서 별총총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청년들이랄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런 것들 좀 보강하면서 도시를 좀 재생시켜가고 있고요. 다음에 덕포지구, 역 앞에 영월역 앞은 또 관광 거점지구로 만들고 거기에 예. 이제 다슬기가 식당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좀 특화시켜가는 사업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주천지구는 22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예. 이제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주천은 우리 영월 서부권의 또 중심 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3계면 중심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전원형 그 농촌 도시로 이렇게 좀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영월에 터를 잡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102세대 규모의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도 모두 완료가 돼서 이번에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청년 인구하고 은퇴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해가고 있는 거죠. 진행 사실은 중이군요. 예. 진행 중이었고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준공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데 예. 청년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청년 주택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아파트 한 칸 장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주택을 처음으로 영월군에서 시골이라고 청년 주택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럼 이걸 강원도 사업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강원도형 공공주택 1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소개를 시켰습니다만 평형도 그 젊은 총각이 혼자 와서 결혼하고 갓난 아이 정도 키울 수 있는 한 타입이 있고 또 결혼한 부부가 아이들 초등학교 한 2명까지 이렇게 같이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평형 타입도 하나 있고 그래서 평형 타입이 잘 배치됐다 그래요. 그래서 예. 청년주택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영월에 한 동 있었고 또 이제 주천에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준공하고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서 국민들 인터뷰에서 큰 병원이 의료원밖에 없어서 좀 진료받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영월 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병상 규모도 좀 키우고요. 네. 현대화된 시설로 2029년까지 신축 이전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영월 의료원 이전 문제는 예. 지금 좀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원 문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영월 의료원 같은 수준의 병원이 없는 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예. 인접 지역에 다행스러운 건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료기관인 영월 의료원이 있어서 그게 영월 의료원이 영월 국민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영평정, 영월 평창 정선이라는 권역의 예.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강화계획에 2019년도 발표했는데 그때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묶으면서 책임 병원을 하나 지었는데 예. 영평정 권역에 영월 의료원을 지정해 줬어요. 지정해 주면서 정부가 지금 병상 규모로는 안 되니까 이걸 300병상 규모 정도로 해서 새롭게 네.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까지 정해줘서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열심히 추진해서 지금 부지는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예. 예비 타당성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신청을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의료 병원은.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예.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광역 개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디지털 노인 공공요양병원. 예. 그건 이제 그 강원 남부권 병원으로 해서 100병상 규모 예.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 이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 영월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부인과 이용률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예. 그 기초 개정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설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실제로 영월 의료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군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영월 의료원이 갖는 거는 그 강원도 남부권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고 네. 경북 북부권까지 커버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설로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요양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서 그 산부인과와 그 공공산후조리원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영월이 진짜 저출산 고령 시대에 맞는 그런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쉐리투게더 오늘은 영월군 관련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정리 말씀을 좀 줄여야 될 시간인데요. 민선 7기에서 8기로 이어지는 동안에 군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오롯하게 실행해 오고 계신데 남은 3년 임기 동안 군수님, 영월군을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전통적으로 강원 남부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폐광 지역의 배후 도시였고, 예. 그래서 모든 그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월의 거점 기능을 아주 확실하게 보강해서 의료원까지 그렇게 해서 강원 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분명하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원학 실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도 나왔지만 영월은 그 폐광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문화와 관광 시설이 잘 집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월이 앞으로 그런 폐광 지역 SOC의 중심으로서 또 진입하는 그런 거점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영월뿐만이 아니라 폐광 지역, 강원 남부권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방송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 최명서 영월 군수님 모시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길 만한 이슈워드를 선정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 한 단어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고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토론의 주제가 관광, 의료, 정주 여건 갖춘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영월의 미래는 이게 주제였는데 어떤 이슈워드 선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새로운 도약. 새로운 도약. 예. 예. 이제 영월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 또 정부도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산 지원도 활발하게 이런 기회를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예. 확실하게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예. 새로운 도약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비상하는 영월군의 모습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은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모시고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 인구를 늘리고 또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